사실 이 심부볼 수술이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. 제가 뭐 심부볼 수술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 감염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. 감염은 대부분 우리가 무슨 보형물 같은 걸 넣었을 때, 실리콘 넣었을 때 생기는 건데, 이거는 입안을 통해서 지방 일부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. 흔히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종인데, 혈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치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영구적인 부작용 사례를 볼 수는 없고요. 입 벌리고 닫기에 불편함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시간 지나면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안면신경 손상, 침생관 손상, 이거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다행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아직도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는 않았고요. 논문에서도 보면은 뭐 아직까지도 이론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사례가 생긴 거는 없고, 다만 우리가 심부볼을 대부분 저희가 심부볼 단독으로만 수술할 때는 입안으로 제거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안면 거상을 할 때 밖을 절개해가지고 당길 때 심부볼 제거할 때는 이 신경 손상 같은 게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, 대부분 우리가 수술하는 입안으로 수술하는 심부볼 제거 수술은 이런 좀 뭐 무서운, 흔히 얘기한, 여러분 들어보면 안 무섭잖아요. 뭐 신경이 손상되고 이런데, 이런 확률은 아주 뭐 특별히 보고되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꺼짐이나 비대침,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, 꺼짐. 근데 사실 수술도 똑같아요.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올바른 수술 대상자를 잘 선택을 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또 너무 무리되지 않게만 수술하게 된다면 사실 꺼짐도 아주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, 물론 이제 이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술하기 전에 내가 어디를 줄이고 싶고, 흔히 제가 항상 심부볼 말씀드리면은 웃을 때 볼록 나오는 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얼굴 중간 아래쪽이 볼록한 게 싫고, 웃을 때 볼록 나오는 살이 싫고, 그거에 맞춰서 적당량을 어느 정도 제거할지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잘 상담해가지고 수술하시게 된다면은 아마 큰 이런 뭐 꺼짐이나 이런 것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평균적으로 심부볼 예쁘게 나왔을 때 효과가 또 괜찮고, 특별히 꺼지지 않고 예쁜 모양을 잡았을 때 평균 뺀 양이 2.74cc 플러스 마이너스 0.97,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2에서 한 3.5cc 정도 빼는 용량을 얘기를 하거든요. 사실 저는 이런 연구해 본 적은 없고, 제가 사실 심부볼 제거는 뭐 10년 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최근에 한 2년, 3년 전부터 저도 심부볼 빼가지고 용량을 재고 있고요. 그랬을 때 제가 항상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빼냐면은 상담 드릴 때도 한 2cc에서 3cc 정도 빼시면 특별하게 부작용 없고 꺼짐 없고 적절하게 효과가 있는 양입니다. 그게 제가 항상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,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뺐을 때 3cc 정도 심부볼 용량이 나왔거든요. 근데 뭐 저랑 같은 의견으로 꽤 오랫동안 심부볼 해왔던 터키에 있는 어떤 이제 의사분들이 만들어낸 그 논문에 그런 내용이 좀 있네요. 그렇다고 뭐 모두가 다 적정량을 빼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. 뭐 이렇게 오늘도 왔다 가셨어요. 뭐 페이게 해달라. 그러면 이제 각서 받는 거죠. 나중에 그거 갖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더 많은 양을 빼야죠. 근데 이것도 정확치는 않은 게, 사람이 얼굴 크기가 있잖아요. 그럼 뭐 얼굴 이만한 사람, 뭐 큰 얼굴 있잖아요. 막 TV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에서 3cc 빼는 거랑 막 얼굴 이만한 연예인 같은 여자 연예인들 얼굴 조그마신 분 3cc 빼면 효과가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러면 심부볼 용량은 다 똑같이 뭐 이 정도 용량인데 왜 누구는 심부볼이 많아 보이고 누구는 심부볼이 적어 보이느냐. 그거는 심부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뼈에 대한 주변에 있는 골격인 거예요. 상대적인 거죠. 어떤 얼굴이 심부볼 수술할 때 효과를 많이 보나요?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심부볼 수술하기 적합한가요?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. 일단은 얼굴 어떤 형이냐? 방금 전에 말씀드린 뼈가 막 크고 여기가 들어가기보다는 얼굴 웃을 때 이렇게 얼굴 중간과 아랫부분이 조금 볼록하신 분들, 통통하신 분들, 그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좋을 거고요. 애기 얼굴 생각하시면 원래 그 애기 때는 턱뼈가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살이 뻥뻥하거든요. 그래서 뻥뻥한 요 볼살이 좀 있는 분들에게 사실 제일 적합하고, 뭐 광대가 많이 발달했다거나
그리고 이쪽에 꺼짐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신복을 빼기 전에 내 얼굴이 여기가 좀 들어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, 광대가 도드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신복을 수술하기 가장 좋은가요? 말씀하셨는데 20, 30대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일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더 들었을 때, 물론 요즘 어디 뭐 40대가 40대인가요? 옛날같이 뭐 막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, 만약에 그 얼굴을 봤을 때 그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피부의 탄력, 그다음에 피부의 그 피부 두께, 그다음에 어디 부분이 뚱뚱한가, 처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신부볼 수술은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부볼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. 봤을 때 뭐 젊은 사람같이 피부가 통통하고 볼살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 아랫살, 요 입꼬리 옆에가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는 분들은 신부볼 뺐을 때 여기만 들어가고 거기에 남아서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신부볼 수술보다는 뭐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남는 쪽 지방을 좀 제거하는 거, 피하 지방 흡입이라든지, 흔히 뭐 핸드메이드로 뭐 지방 빼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, 뭐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